제 기준으로 했을 7년 차니까. 예, 오늘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간호사 이강용 선생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성인응급실 7년차 간호사 이강용이고요. 저는 주로 응급실 소생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응급실을 휴직을 하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잠깐 병원을 휴직하고 응급실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응급실 간호사신데 네. 응급실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으신지. 우리 보통 간호학과 다니면은 실습 가잖아요. 저는 이제 수술실, 응급실 실습 중에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응급실을 골랐었는데 자대병원 응급실을 갔었거든요. 네네. 실습으로. 근데 모두가 다 평상시에는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급박한 상황,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나 정말 안 좋은 환자가 있으면은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네네. 다 같이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맡은 바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각자 맡아서 역할을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딱딱딱 자기가 맡은 거 하고 딱 치고 빠지고 딱 치고 빠지고 하는 게 너무 멋있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누구 선생님 뭐 갖다 주세요, 뭐 해주세요, 착착착착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너무 멋있어갖고, 아 내가 있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었고. 그러면 응급실 간호사를 하면서 또 느끼는 약간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느끼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일단 응급실의 가장 큰 단점은 진짜 바빠요. 환자가 정말 많을 때면은 하루 동안 내원하는 환자 수가 아니라 지금 있는 환자 수가 100명이 넘을 때도 있어요. 제가 환자를 제일 많이 봤을 때는 27명까지 봤었어요. 혼자 27명? 혼자 27명을 봤었어요. 그만큼 정말 바쁘고 네.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요. 모든 간호사들이 그러겠지만 실수라는 있어서는 안 돼요. 뭐 환자 보호자들 간에 잦은 컴플레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과 이제 라포를 쌓기가 조금 힘들어요. 병동이나 이런 데서는 선생님 우리 너무 고마워요, 뭐 이거 주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이거 좀 먹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좀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내가 이제 오늘 출근해서 봤던 환자가 이제 내일 내가 또 출근하면은 그 환자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 이제 턴오버가 좀 빠르다는 장점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인계하려는 인계량이 비교적 적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중환자실, 병동 이런 데는 뭐 10일, 뭐 길게는 몇 달 이렇게 재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긴 재원 환자들 수에 비해 이제 재원 일수가 이제 짧기 때문에 인계가 좀 시간이 좀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라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물론 저희가 이제 간호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환자가 라포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급실에서 27명을 혼자 보는데 이게 사실 진짜 라포를 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바빠지면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려요? 화장실 어디예요? 저 그 질문 너무 노이로제 걸려갖고, 어디 식당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어디 가든 안 물어봐요. 화장실 어디예요? 얼마나 걸려요? 절대 안 물어봐요. 조금만 눈 돌려보면 화장실 저기 있고요. 얼마나 걸리는지 저분들도 몰라요. 왜냐면 모니터에 맞아요. 이분 식사하시려면 20분 남았습니다 이거 안 적혀 있거든요. 맞아요. 몰라요. 그냥 맞아. 기다리면 돼. 네, 그냥 좀 흥분한 것 같은데 라포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네. 응급실에서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응급실 가본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내가 조금 섭사이드에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들은 모두가 다 일단 좀 예민하고 불안해 있고 나를 먼저 봐줬으면 좋겠고, 그쵸. 이 의료진이 나를 잊지 않고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은 한다는 그 점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응급실은 대부분 이제 좀 연령이 높으신 네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 그분들을 이제 특징 첫 번째가 식사를 거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하세요. 특히 할아버지들. 아침부터 밥을 굶었어. 언제까지 굶어야 돼? 어르신 저도 못 먹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먹었어요. 너는 젊잖아. 막 이러면은 이제 좀 이제 티키타카를 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식사 걸으셔서 힘든 건 저 아시겠는데, 그거 검사만 끝나면은 담당 선생님한테 그 금식이 해제해도 되는지 물어볼 테니까 네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검사 끝나고 왔어. 다른 환자를 이렇게 보러 가다가 그 할아버지분 이렇게 할아버님, 네. 딱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러면은 검사하고 오셨죠? 금식 끝났는지 물어볼게요. 하면은 조금 섭사이드가 돼요. 그게 저만의 좀 노하우예요. 약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제 환자가 뭘 요구하는지 이제 내가 잊지 않고 너한테 각인을 시켜주면은 환자의 근데 좀 라포가 쌓여지고
이제 좀 컴플레인도 덜 하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라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응급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이고 이게 또 해화 네. 또 대학로 쪽에 있다 보니까 정말 좀 응급 환자들, 중증 높은 환자들이 올 것 같은데 네네. 또 어떠세요? 일단은 서울의 중심지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국가중앙병원의 아. 역할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증응급진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이제 중증외상센터도 같이 겸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수용하지 못하는 이제 중증외상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희귀질환 암 환자들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공부를 일단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저는 엔클렉스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한 과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과의 환자가 다 와요. 물론 성인응급실, 소아응급실이 나눠져 있어서 네. 소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산과나 정신과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케이스들을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지 우리 잘 모르는 뭐 카에사 에키노아 신드롬 같은 거나 자간전증 환자는 BP가 높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저 경련할 수 있는 네네.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져갖고 바로 이제 BP 재고 BP가 높으면 이제 바로 산부인과 전화해갖고 자간전증 환자 왔는데 BP 지금 몇이다. 응급실에서 지금 처치하는 것보다 바로 분만장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제 그러면은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네네. 환자한테도 부담이 아.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네. 아, 그럼 진짜 공부량이 많겠네요. 공부량이 많아야 돼요. 그럼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요? 선지후학이라고 하죠.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때 이 환자 이래서 이 검사가 났었구나. 이때 이 환자 이래서 약이 이게 DC가 났었구나. 네네. 이때 이 환자 이래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했구나. 이런 게 이렇게 딱 느껴지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똑같은 환자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절대 안 잊혀져요. 사실 간호학과에서는 이제 이론을 배우고 그쵸. 시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내 것이 아닌 느낌인데 그렇죠. 이게 내가 공부한 내용이 진짜 환자를 간호하면서 실제로 내 것이 그쵸. 되는 암만 우리가 실습을 간다 해도 이제 조금 눈치가 보이는 것도 있고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어세스할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실습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어느 정도 좀 벽이 있었어요. 환자한테 다가가기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삶의 만족도가 학생 때보다 일할 때가 저는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요.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어세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없지. 약간 응급실 간호사가 갖추면 좀 좋을 역량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좀 있는지. 모두 의료진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다 그러겠지만 눈치가 빨라야 돼요. 주치의나 선배 간호사가 이제 이걸 요구를 하겠다 이런 걸 캐치를 해야 되고 이제 또 환자가 이제 뭘 요구를 하겠구나. 이제 예를 들면은 환자가 이제 PTBD 관을 넣고 왔어요. 네. 환자가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술을 받고 응급실로 다시 왔는데 경과 관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조금 몸이 으슬으슬하대요. 우리는 그럼 으슬으슬하면 열을 재볼 거 아니에요. 열은 또 괜찮아. 근데 계속 으슬하고 춥고 칠링 시버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약간 septic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열 괜찮다고 해가지고 노티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치의한테 이제 바로 노티해야 돼. 이분 이제 PTBD 넣고 이제 온 지 30분 됐는데 지금 열은 나지는 않는데 칠링 시버링이 계속 심해지는 양상이다. 이거 이제 노티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 약간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을 그쵸. 캐치를 그런 해서 거를 캐치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네. 그 외에 나머지 뭐 일을 잘해야 되거나 네네. 뭐 손이 느리다거나 저는 별명이 느림보였어요. 일이 너무 느렸거든요. 네. 네, 이런 거는 걱정 안 해요. 다 키워줘요. 전장에 보내지고 나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진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팀으로 이렇게 네.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팀으로 잘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나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제일 흔한 케이스 심폐소생술 환자가 오면은 거의 한 10명 정도 스태프가 투입이 되거든요. 응급의학과 교수님,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 3명,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3명, 인턴 선생님들 2-3명, 최소 10명이에요. 근데 그 응급의학과 교수님도 항상 이제 좀 강조를 하는 게 절대 블레임하지 말라. 네, 항상 상호 존중해요. 이강윤 간호사님 뭐 좀 준비해 주세요. A라인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뭐 반말하지 않고 서로 이제 리스펙트가 되어 있는 게 저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이거 이렇게 준비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인투베이션 뭐 ID 8.0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딱 받아보니까 7.5네. 이거 그러면은 N부 다시 주시고 8.0으로 다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는. 네네.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좀 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네요. 그쵸. 이강용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복명복창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환자 인투베이션 해야 되면 에토미데이트 20mg 투약해 주세요. 네, 에토미 20mg 들어갑니다. 하면 로큐로니움 50mg 주세요. 하면 로큐로니움 50mg 지금 들어갑니다. 복명복창 확실하게 해요. 비슷한 약물들이 있고 네네. 약 단위 뭐 5mg을 주라고 했는데 나는 잘못 알아들어서 50mg을 주란 건가? 5cc를 주란 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복명복창 확실하게 해야 확실하게. 되는데. 죽음과 삶의 약간 경계에 네. 있는 직업인데 네네. 감정적으로 힘든 것들이 아, 또 네네네. 쌓일 텐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응급실에서 제일 힘든 게 누군가 가족 죽음이 내 일이 되고 맞아요. 그 환자 사후 처치하는 것도 내 일이고 되게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사고도 있지만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드셔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면은 환자를 온전히 다 보고 내가 처치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차마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힘들 때도 있어요. 네, 그쵸. 네. 근데 그때면은 이제 와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고 모든 의료진들이 이 환자 살리려고 하는데 나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그 팀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멘탈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멘탈을 좀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집에 퇴근하면은 저는 일 관련해서 생각을 굉장히 안 하려고요. 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로 이제 좀 밀어내요. 네네. 네, 3교대 하는 간호사의 장점 중에 장점이기는 한데 이제 그 나머지 16시간은 이제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온전히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병원 꿈도 많이 꾸고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좀 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응급실이다 보니까 그 환자 어떻게 됐지? 그 환자 이런 게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집에 가서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출근해갖고 그 환자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케이스가 어땠구나, 나중에 이 환자가 입원 갔구나, 이렇게 수술 갔구나, 그냥 그 정도로 넘기지. 이제 저의 방법은 이제 공과 사를 좀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나 진짜 응급실 간호사 하기 잘했다 약간 느꼈던 때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모든 의료진들이 다 그러겠지만 가장 뿌듯한 순간은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쾌유가 돼서 병원을 나갈 때 그때가 제일 뿌듯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스트로크 환자가 왔었는데요. 네네. RTPA라는 약, 혈전용해제 그 약을 쓰잖아요. 정말 저명한 디사스리아가 있었는데 그 약을 신경과 선생님이 검진을 하고 이제 그 약을 때 오도에 따라서 투약을 하고 경과 관찰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정말 거짓말처럼 말 어눌함이 디사스리아가 다 풀리고 왼쪽 위크니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나고 이런 게 응급실 안에서 그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일하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PSE 환자였는데 간성혼수 환자 오면은 우리가 듀파락 NMR을 하는데 그 남성분이셨는데 네네. 그 알코올릭 LC가 있어갖고 간성혼수가 오는 부분이었는데 보통 남자분들 그 NMR 관장은 이제 그 인턴 선생님이 하는데 네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인턴 선생님들 손이 모자란 거예요. 저는 제가 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분야의 일은 그냥 다 오케이. 이제 다른 분들께 네네. 이제 맡기고, NMR 충분히 의료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학교 다닐 때도 네네. 실습하고 했던 것처럼 NMR을 시원하게 뻥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정말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NMR 하고 나서 20분 만에 멀쩡히 깨어난 거예요, 환자. 깨어나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다, 너무 죄송하다, 이게 본인도 기억이 난대요. 내가 막 난리치고 난동 부렸던 기억은 나는데 내가 진짜 뭐에 씌인 것처럼 내 몸의 의지대로 조절되지도 않고 욕설도 나오고 되게 바이올런트하게 네네. 되는 거야. 근데 NM을 한번 시원하게 그냥 했더니 뻥 뚫린 거야. 와, 근데 너무 시원했어요. 시원해. 결국 사실 환자분이 오셨다가 쾌유돼서 딱 나가시는 게 그때가 제일 이제 뿌듯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또 이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7년 차의 연봉은 저희가 또 차로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산타페 풀업 정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정도에 말씀드리면 우선은 뭐 이제 내가 일을 며칠을 하고 야간 근무 나이트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달렸지만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 네네. 하면은 7년 차니까 GB70 옵션은 또 상이합니다.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에 4인 구동 무조건 넣었어요.